쟁점화되고 또 논지가 더 정밀화되어서 또 우리 국어사 연구에서 국어 시장 형태의 연구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 주제 발표는 총 4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 형태의 나의 쟁점과 전망, 또 너의 쟁점과 전망, 또 어의 쟁점과 전망, 우리의 쟁점과 전망 4가지 주제로 총 5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 또 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 가담은 선생님을 받아서 선생님 4분의 토론자 선생님들이 이 주제 발표 때는 주제 발표 중에서 발표를 연속해서 발표 이후에 종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이제 시작할 텐데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허인영 선생님께서 시장 형태의 나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이 시장 형태 나의 쟁점과 전망 어린만하고 부대국어 부분을 발표를 하고 이제 서인영 선생님이 중세국어하고 이제 대신말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현재 시장 선호가로 구성된 나의 쟁점과 전망과 관련해서 고대국어, 중세국어, 중세국어로 크게 시기를 3부분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중세국어의 나는 동사에만 쓰이고 형용사 계산에서 형사형법이 리을하고 선호하는 리하고는 결합되어 이런 특징 때문에 현재 시상을 나타내는 선호말로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국어에서는 이러한 제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현재 시상을 나타내는 선호말로 볼 수 있고 또 중세국어와 차이를 가보게 돼서 무엇인지와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세국어에서는 이게 형사가 하는 얘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리고 갈립니다. 하나이나 인난 차이, 인난에서 이제 나아가 있고, 그 차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와 관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이 없어서 그리고 국내국어 시기에서는 이렇게 선호마로 관련했다고 하면 이 나의 기회에 대한 많이 특징들을 선호마람이 나가 장르로 융합되고요. 게임을 볼 때도 장점,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56페이지를 보시면서 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선호마람이 나의 쟁점과 후기 이렇게 형식들을 다룹니다. 국내국어에서 이제 선호마람이 나가 어떻게 쓰려고 할 텐데 이전에 시기이기 때문에 한자를 이용해서 선호마람을 통해서 표기가 됐는가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크게 이제 살펴보면은 이 날피자, 누울와자, 안내자, 노예자 이 4가지 찾아가 이제 선호마람이 나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날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날다라고 하는 훈에서 이제 리을은 탈락한 그 나를 이제 음가를 취하는 것인데요. 그 훈가자로 볼 수가 있고 이 글자는 향차리 구별해서 모두 쓰이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예가 고려시대 서부 구별에서 쓰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형찰과 이두에도 고려시대 이후에 쓰였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누울와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눕다 그래서 똑같이 누가 온 것인데 이것도 훈가자이고요. 이것도 대체로 고려시대 이후에 향차리 구별해서 쓰입니다. 근데 안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도법이 크게 갈립니다. 음가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훈가자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서 기정문자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 이제 나, 누, 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은 음가자로 보는 것이고요. 안으로 보면 훈가자로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음가자라고 가정을 하고 논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안내자 같은 경우에는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향찰이 이도에는 주로 쓰이는 반면 우결에서는 쓰인 예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노의 노자 같은 경우에는 은가는 노고요, 은가자고요. 근데 이것은 뭐 향찰하고 구결에서 이제 쓰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도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노는 선어말음이 나하고 오의 결합형으로 분석된 경우도 있고 선어말음이 누하고 오의 결합형으로 이제 분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찾아표기자에 대해서 이제 고대국어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네 가지 찾아표기자 중에서 중세국어의 선어말음이 나하고 직접적인 형태상 동일성을 보이는 것은 날비자의 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5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각 1번에 보시면 이 나의 고대국어의 기능에 대해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확인법 선어말음, 그러니까 거어나 중세국어에 있는 그 거어나의 나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고 견해가 이승재 선생님의 견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상 선어말음이다. 그러니까 중세국어와 동일하게 현재 시상 선어말음이다라고 본 견해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 김영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현재 시상 선어말음이라기보다는 미완료의 동작상 선어말음이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박재동 선생님이나 정재영 선생님 2000년 논문 그리고 박재영 선생님 2010년 논문에서는 이게 서법 선어말음으로 항상성을 나타내는 그런 서법을 나타내는 그런 선어말음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타당성에 이 설에 대해 타당성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요. 57페이지 첫 번째 1번 보시면은 확인법 선어말음이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를 2번에 쭉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예를 2번의 예는 이게 이제 확인법, 소위 이제 확인법 선어말음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선어말음이 거하고 어의 예를 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5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선어말음이 이제 거하고 어는 이 기억 얘는 이 현대국어 대행된 예를 보시면은 이게 바라시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이 니은처럼 사건시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일종의 완료상적인 용법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만약에 그 날비자인 나가 이 확인법 선어말음이라고 하면은 이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용법을 보이는 예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3번의 얘는 이제 고대국어 선어말음의 배열 순서를 쭉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한 건데요. 여기서 보더라도 이 거하고 어가 배열 순서상 위치하는 그 위치하고 선어말음이 나가 위치하는 그것들을 보면 서로 배열 순서상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나는 확인법 선어말음일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시상 선어말음이설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볼 텐데요. 이 4번을 보시면은 4번의 이 선어말음이 나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4기억은 동사하고 결합하고요. 4니은은 형용사와 결합하고 4디귿은 개사와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동명사형 어미 리을하고 선어말음이 리하고 결합 가능한 걸 이제 4기억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명령형 어미 셔하고 결합해서 나셔 이런 용례로 쓰이는 게 4리을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결하게 묘하고도 결합을 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거는 그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나하고 전혀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시상의 선어말음이라고 볼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완료의 동작상 선어말음이설이 있는데요. 이 김영 선생님의 1999년 논문에서는 이 선어말음이 나의 분석과 관련해서 이것과 계열관계를 이루는 선어말음이 격와 이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의미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어말음이 격은 플러스 완료, 그 다음에 선어말음이 나는 마이너스 완료. 그래가지고 서로 둘이 이제 계열관계를 이루면서 교체를 이룬다. 이런 것은 이제 구역이란경의 그 석독구결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런 분석에 약간 좀 고려해봐야 될 점은 이 오, 니은과 같은 예에서 여기에 보면은 선어말음이 겨가 개사 이 다음에 이제 쓰인 예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플러스 완료라고 하면은 이 개사하고는 좀 결합하기 좀 힘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개사하고 결합하는 예가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겨가
플러스 완료의 선언말어미인가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의 여지가 좀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견은 이승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주체 높임 선언말어미로 분석하신 경우도 있고 박재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비현실 섞어 선언말어미로 분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등등은 있어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 선언말어미인지 약간 불분명한 측면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고려하면은 나도 이게 좀 겨가 확정적이 아니니까 나도 약간 불확정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항상성을 나타내는 선법 선언말어미 설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박진호 선생님께서 이제 제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나가 쓰인 석독구결의 예를 한번 쭉 다 제시를 해봤는데 유형을 분류를 하니까 6번과 같이 크게 이제 5가지 유형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 필연성을 띄는 조건문, 대화문에서 쓰인 보편적 일반적 단어문, 가능이나 당위를 나타내는 선언말어미 음수와 같이 쓰인다든지 아니면 명령어 어미 처와 분기하는 명령문 이렇게 주로 쓰이고 그다음에 배경을 제시하는 지문에서도 쓰이는데 위에 있는 이 4가지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 박진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항상성의 특징으로 이제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언말어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보편성, 필연성을 띄는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사건이 벌어지면 항상 B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보편성, 필연성 이런 사건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 항상 그러합니다.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 일반적 단어문도 그렇고 가능이나 당위를 나타내는 선언말의 음수랑 분기, 그 다음 명령형 어미, 처랑 분기하는 것도 마땅히 그렇게 되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한 뭐 화자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이 선언말어미 나가 쓰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 힘든 그 예이긴 한데요. 이런 예가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6번의 기억에서 리을과 같이 설명을 항상성의 서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에서는 선언말어미 누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선언말어미 누는 형태는 중세국어의 그 나하고 다르지만 기능은 동일합니다. 이 고대국어의 선언말어미 누가 쓰이는 것은 대부분 다 현재 시상 선언말어미로 해석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7번에 예를 좀 들어놨는데 이것들은 발화시하고 사건시가 동일한 그런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라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뜻을 지니는 부사하고 분기가 하는 예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7번 니은하고 디귿에서 좀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의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 생로병사 한우 온다 해서 이 누가 쓰여 있는데 이 생로병사 한은 그 어떤 진행의 동작상을 나타내는 경우에서도 이 누가 사용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이런 예를 통해서 이 누를 현재 시상 선언말어미로 분석하는 것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에서 안내자와 관련된 이 음가하고 기능에 대해서 또 이제 살펴볼 텐데, 지금 이 고대국어에서 선언말어미 나하고 누가 이제 주로 사용되는데, 이것들은 주로 고려시대 이후의 세자표기 자료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기능도 대체적으로 항상성을 나타내는 선법은 나, 그 다음에 현재 시상을 나타내는 선언말어미 누,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고려시대 이전, 통일신라시대, 그 이전에서는 그러면 이 두 글자는 잘 사용되지 않고 안내자가 주로 그 두 글자가 사용될 만한 환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8번의 예는 그 날빛자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안내자의 예를 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8번의 기억은 보편성, 필연성을 띠는 조건문에 쓰이는 안내자인데 이것들은 그 6번에 이제 기억하고 형태상 거의 동일한 구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 안내자 다음에 이 누굴 와자가 나타나는 그런 예인데 이것도 3번에 있는 그 선언말어미 배열 순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되게 설명이 되는 그런 예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하고 10번에는 이 선언말어미의 예로 쓰인 건 아닌데 이 안내자가 동사 뒤에 쓰이고 그 다음에 뒤에 후행하는 MP를 수식하는 그런 예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기억하고 9번의 기억하고 니은에 있는데 동사와
로 한 얘가 이제 구구 니은이고 그 기억은 형사와 결합한 이 안내자의 얘기인데 이 구결을 보면 10번의 기억하고 니은을 보시면은 여기에 명사형 어미로 쓰인 나의 성격조사 COC 결합한 형이 이렇게 쓰여서 뒤에 오는 MP로 수식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2부에서는 이런 성격조사 COC 꾸짖을자로 표기되는 것이 이제 고려시대 이후부터이므로 이게 그 이전에서는 이게 표기가 안 되어서 있는 건데 이 9번하고 10번은 거의 동일한 형태를 표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의 예에서는 이 누울과 자, 누하고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안내자. 근데 대표적인 제망매가의 예인데 뭐 나는 이걸 아마 이게 가나다 아니면 가누다 주로는 가누다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누다 말고 못다 이루고 가누니 있고 이런 예 같은 경우에는 안내자가 누울과 자하고 공포가 겹치는 이런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자가 그 날빛자하고 이제 분포가 겹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울와자하고 분포가 겹치기도 하고 해서 이 안내자의 해석과 관련돼서 12번과 같이 뭐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쭉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자의 고대국어 독법을 그 김무림 선생님이 2003년 논문에서 이 안내자가 이제 나가 아니라 누로 읽는 것이 의문사적으로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신 바가 있고 그것에 좀 누하고 나가 형태상 감쇄를 일으키고 이제 기능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더 형태적 감소가 완성이 돼서 조선시대 때 중세국어 시대 때는 다 둘 다 나로 바뀐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각기 이제 일장일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65페이지 2.5 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에서는 이 노예 노자하고 이제 관련시켜가지고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나하고 누는 그 이제 중세국어 시기에 그 아래와 나하고 둘이 합류를 했다고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왜 합류를 했을까? 그럼 합류의 그 과정들은 어땠을까? 이게 궁금하긴 한데 별로 이렇게 제시된 바가 없어서 제가 한번 어떻게 변화 과정을 한번 제시를 해본 것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노예 노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 노예 노자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했듯이 나하고 오의 축약으로 파악한 경우도 있고 이건 정재영 선생님의 경우고 누하고 오의 축약으로 파악한 거는 박진호 선생님의 견해인데요. 그런데 이 예들을 검토를 해보면은 13번하고 14번에 쓰인 그 노자의 예를 보시면은 이것들은 누하고 오의 축약으로 설명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맥락입니다. 주로 이제와 관련되는 부사하고 같이 분기한다든지 아니면 사건시랑 동일한 사건시 기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맥락이 이제 13번, 14번의 예인데요. 15번에 쓰인 노의 예는 좀 그렇게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상의 선어말 어미로 쓰일 때 동명형 어미 리을이나 선어말 어미 리하고는 서로 결합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는데 15번의 예는 그런 제약이 충족되지 그런 제약을 이제 없이 쓰인 노의 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나하고 이제 오의 결합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을 법한 예입니다. 이 선어말음이 나는 이런 그 리을하고 리와의 그 결합제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노 자체가 나오의 축약형일 수도 있고 누오의 축약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합류, 나하고 누의 합류에 이 노가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좀 가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 항상성의 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와 같이 항구적이고 불변적인 진리를 소송하는 문장에 사용되는 그런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현재 시제로 많이 실현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 나의 항상성의 석법적인 용법은 현재 시제로 대여되기 쉬운 문제적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오의 축약형으로서 노를 발화했더라도 청자가 이거를 나하고 오의 축약형이 아닌가라고 이제 잘못 생각을 해서 재분석하게 되고 그때 사용된 그 원래는 누오인데 나오로 잘못 분석을 하고
그 나아가 그런 환경에 쓰이니까 그럼 이건 현재 시상의 소나마나 의미로도 다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 나아가 현재 시상의 의미를 좀 획득하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누의 자리를 다 그 이제 차지를 해서 나아가 중세국어에는 그 누 대신에 항상성의 수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시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한 그렇게 이제 합류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그 중세국어의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인데요. 이제까지 중세국어의 나와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이 되어왔던 부분은 시대와 삶, 서법이라는 그 문법 범주 안에서 나가 어떤 책에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나의 문법 범주에 대해서 견해를 제시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시제로 보든 아니면 시제와 상적인 그런 개념을 다 가진 시상으로 보든 간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나라는 요소가 동사와 결합했을 때 이제 현재라는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는 요소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논의를 더 하지 않고 저희 이제 고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유기적인 연결의 관점에서 중세 국어에서 이제까지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던 그 형용사 결합하는 나 그리고 이제 뭐 비상관적 장면의 하나니라 하니라 그 존재사입과 나의 결합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중세국어의 나에 대해서 쟁점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문장에서 같다라는 그 형용사 뒤에 나가 쓰인다거나 뭐 문에 들어갔는데 높은 그 흥심이 없어지니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한문 원문의 연합 회 같은 동사를 보면 이제 이 형용사가 동사로 전성이 돼서 쓰이는 예가 있고 그게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세국어에서 형용사랑 결합하는 그 나 중에는 이런 형용사가 동사로 전성된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예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68쪽의 17번 예에서도 서약원에 나오는 오직 예전과 갓난이라 여기 나오는 갓난이라든가 그 니은에 나오는 교기 불인한 사람은 다 신난이라 신난이라이다 이런 것들이 변함없이 예전과 같다. 본래 다 잘하는 사람은 잘 부리는 사람은 다 쉽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예전과 같아진다거나 어려웠는데 쉬워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없다라는 형용사도 이중 부정 구문에서 특히 나라는 요소랑 결합을 하는 일이 많은데 이때 이중 부정 구문은 대체로 이제 무엇을 아니하는 것,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18번에 나오는 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영진 선생님 연구에서도 그 현대 제주방언에서는 이제 표준어와 달리 형용사에 뇌가 결합할 수 있는데 그때 뇌의 기능이 항상성이나 일반적 보편적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19번의 니은에서도 이 구들은 지금 닿다. 이 구들은 느량 닿은다. 이렇게 지금 일시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는 느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 항상 그럴 때는 니은이 들어가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이 중세국어에서 형용사 결합하는 나의 의미 또한 이런 항상성이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고대국어에서 봤던 날빛자로 적는 나나 누와 같은 의미에서도 그 현재를 나타내는 것과 항상성을 나타내는 것이 중세국어에서 함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중세국어에서 형용사가 결합하는 나에 대해서 고대국어와 연결해서 좀 더 논의 그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0쪽으로 넘어가서 비슷한 맥락에서 중세국어에서 이제 나아가 결합하는 것 중에 수의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얘기되어 왔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3.2의 비성간적 장면에서의 하나니라 하니라 그리고 그 3.3에서 말씀드린 인간이라 이신이라인데 3.2에서는 고영선생님 박사논문에서도 하나니라 하니라 같은 것이 협주문 같은 그 마이너스 상관성을 갖는 장면에서 의미 차이 없이 자유 변이를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박재정 선생님 논문에서 이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뭐 그 예를 들진 않았지만 그런 지적을 했었고 저희가 이 발표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석고상절을 대상으로 해서 협주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니라와 한이라를 정의를 해본 결과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협주문에서 설명하는 경우에는 하나니라가 사용되는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었고 본문에서 어떠한 표현이나 단어를 사용한 이유를 설명할 때 한이라가 쓰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번에서 나온 예들도 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 석벽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 단월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니라와 함께 제시가 되어 있고 21번에 보시면 본문에 3개 어지럽고 이제 니은에 보시면 재불세륜이 다만 한 큰일 인연으로 세간을 나시나니 여기서 이제 어지럽고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설명하면서 육취의 두루 단일세 어지럽다 하니라 육취의 두루 단임으로 어지럽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니은에서도 조그만 인연이 아니므로 큰 일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식의 그 협정문에서 하나니라를 쓴 경우에는 뭐뭐라고 한다 정도의 현대모의 대입이 될 만하고 이제 한이라를 쓴 경우에는 한 것이다 정도의 대입이 될 만한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것이 뭐 딱 나뉘어서 쓰이는 것은 아니고 하나니라가 쓰일 만하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한이라가 쓰인 예도 있는데 이 전체적인 빈도로 봤을 때 협주문에서 하나니라가 한이라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고 한이라가 좀 더 그 협주문 안에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과도 이 하나니라가 쓰일 만한 자리에 한이라가 쓰이는 이유도 그것과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협주문에서 하나니라가 일반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데 쓰였고 한이라가 특정 사실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경향이 있다는 이런 사실을 이제 그 나의 예외적이라고 얘기되어 왔던 기능과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에서 이과 결합하는 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후대에 어시라는 그 어잇에서 유래한 엇이라는 과거시에 사용한 어미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엇나 후대에 얻는 같은 형태로 그 고정되게 되는 그 형태에서의 나가 기원적으로 이제 어세는 어잇에서 유래해서 이따와 이제 나가 빈번하게 통합하기 때문에 이제 나와 같은 형태가 출현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럼 이따가 나와 빈번하게 같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실 별다른 설명이 많이 있지 않았고요. 그 이한구 선생님 석사 논문이랑 남민정 선생님께서 쓰신 논문에서 이따와 나의 결합에 대해서 이제 비교적 자세히 다루셨는데 이한구 선생님은 동사적 용법이 아닌 경우에도 나를 취하는 경우를 들어서 이제 이따 자체가 동사와 형용사의 중의적인 그런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용사 용법에도 나를 취할 수 있었고 그게 확장이 됐다고 설명을 했고 남민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의미보다는 이제 그 니은을 관형용어미 니은을 귀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어미들이 이제 나와 결합하는 경향이 높고 그리고 이따가 형용사적 용법에서도 이제 나를 취한다는 점에 착안을 하셔서 이제 이과 나와 니은을 포함하는 어미들이 자주 함께 나타나는 그런 제약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난이라와 이신이라 그러니까 나를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정말로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이 수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동사적인 용법에서 과거와 현재의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것을 뭐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하지는 못했고, 이제 그 다른 용어들은 이제 동사에서 현재 시에 나가 결합을 하는 양상을 많이 보이는데, 있다는 전형적인 용법은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와 결합하는 빈도가 그렇게 높은가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한 기술을 넘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입장에서 이 샘플로서 두시연에서 이신이라가 등장하는 권상과 권식구의 예를 뽑아서 이신이라와 인난이라의 예를 제시를 한 것이 이제 72쪽에 24번과 25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상과 권식구에서 다 이신이라는 한 번씩만 나오고 나머지 인난이라가 이제 4번, 5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들의 예를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그 이신이라의 경우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에 대해서 쓰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인난이라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생애 지식이나 아니면 반복돼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에 쓰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이신 특히 나 그리고 니라와 결합을 해서 나타나는 경우의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의미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니라의 경우에는 그 현대국어의 은것이다처럼 이제 배후의 진실에 대한 설명,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그 있다라는 서술어를 사용할 때 좀 더 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서술어를 사용하는 그 의미가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화자의 발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에서도 나가 필수적으로 중세국어에서 통합하는데, 그것이 기원적으로는 그러한 그 의사소통상에서의 욕구와 관련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제시를 해보았고요. 중세국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어서 시간이 좀 모자른데, 근세국어 부분 74쪽에 근세국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몇 마디로 정리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근세국어의 나 부분을 보시면, 먼저 저희는 그 나가 보이는 근세국어에서의 형식상의 변화, 이 형태가 늘어나는 과정과 그리고 분포에서 그 분포가 좁아지는 과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4.1의 형식상의 변화 보시면 그 니가 니은이나 는이라는 이 형태를 현대국어에서 갖는데, 그것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내포문에서 니은다 형식이 나타나고 그 주절로 확산이 됐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보수적인 그 어마할 어미, 종결 어미, 고나라든가 보다 같은 어미 앞으로 그런 이 형태들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 76쪽의 분포상의 변화를 보면 현대국어를 보면서 그 종결어미와 연결어미에서 그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76쪽의 마지막에 있는 얻나, 얻는이랑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출현하고 소멸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있다와 나의 결합과 관련되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난이에서 니로 가는 것과 은대에서 얻는 데로 가는 것. 그러니까 현재 시제일 때 니 앞에서 나가 들어가다가 이제 근세국어 시계에는 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은 이제 니가 중세국어에는 좀 더 중절함에 가까운 기능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근세국어로 오면서 후행절에 대한 중독성이 강해지면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은대와 같은 연결어미가 이제 는을 포함하는 얻는데 같은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은 반대로 이제 후행절에 대해서 중독성이 약하고 종결어미와 비슷한 특성을 갖게 되고, 그것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얻는데와 같은 형태가 발달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원적으로 나를 포함한 식형 종결어미는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무관하게 새롭게 발달한 종결어미들은
어나 지나 대 같은 원래 연결음이었던 것들이 종결음으로 발달한 것들이 현대 국어에 많이 있는데 이것들 앞에서는 이제 제로가 현재, 어시 과거를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 과거 시제 표지가 발달하고 이제 영표지의 현재 시제가 생겨났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이런 새롭게 발달한 종결어미가 많이 쓰이게 되면서 나가 가지고 있었던 현재 시제로서의 기능은 점점 줄어들고 분포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 부분을 생략하고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고대 국어의 나 관련된 찾아표기 그리고 중세 국어의 중점되는 부분, 또 근세 국어 와서는 나의 어떤 그 변화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정밀하게 또 다뤄주셨는데 시간을 쭉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문현수 선생님, 허영 선생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